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들을 분석하다 보면 향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갭 투자가 유행했죠. 갭 투자는 뭔가요?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신호로 여기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전략이죠. 그래요. 전세는 뭔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의 한 형태인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익에는 전세, 월세, 반전세가 있죠. 월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형태인 거죠. 전세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죠. 목돈을 맡기는 거죠. 그래요. 갭투자는 뭔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전략이라 했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 투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이치에 맞나요? 안 맞나요? 완전히 맞진 않죠. 그래요. 연이자율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할 경우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맞아요. 갭 투자는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 기법이에요. 물론 완전하진 않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가요? 최근 한 4, 5년간 장기적으로 연이자율이 하락했죠. 금리가 하락했어요. 갭 투자를 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요. 갭 투자를 언급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갭 투자, 즉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갭 투자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표시된 거죠.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입각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어설프게 표시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이뉴스에서 2020년 9월 1일자에 언급된 말이죠.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존 인기 고가 저평가된 단지를 위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양새다. 호가 역시 신고가를 웃도는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따르면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했던 연이자율이 하락했던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연이자율은 뭐 크게 변동한 게 없죠. 기준금리가 그대로이죠. 볼게요. 이거는
아시아 타임즈 2020년 8월 31일자에 나왔단 말이죠.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 삼성 97.35제곱미터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7억 5천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임대차가 거래가 되었는데 이달 4일 보증금 8억 5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에 계약서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만원이 올랐다. 그래요. 7월달에 비해서 동일한 아파트가 보증금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갔다고 하죠. 이것은 확실히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한 케이스인 거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이 경우를 볼게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관악구 봉천동의 두산 아파트 52.92제곱미터는 6월 중순 보증금 2억원 월세 60만원의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달 11일 보증금 2억 5천만원 월세 60만원의 계약을 마쳐 2개월여 만에 보증금 5천만원이 올랐다. 월세는 동일한데 보증금이 올랐다 하죠. 뭔가요? 이 경우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한 경우죠. 한 개만 더 볼게요. 송파구 잠실 L스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24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9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지난 20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40만원에 거래를 마쳐 월세 50만원이 올랐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90만원에서 140만원을 올랐죠. 50만원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그래요. 8월 달에 주택 매매 가격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했죠. 그래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음을 알 수 있나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8월 달에 올라갔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바랄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 많이 증가하겠죠. 급등을 하면. 그래요. 빠질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냐의 문제인 거지. 실제로 8월 달에 올랐죠. 이말 한번 볼게요. 김장관은 누군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가리키죠. 김 장관은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의 상승률이 0.01% 정도 됐고 강남 사고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강남 사고의 집값이 안정이 되면 전국의 집값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인 거죠.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혹은 안정이 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은 사실일까요? 바른 생각에 근거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국토부든 김현미 장관은 그릇된 생각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니까 뭐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고 또 이번 경우도 보면 언급된 경우도 보면 강남 사구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안정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입증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상품이든 간에 등급이 있을 수가 있죠. 식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품질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세 등급으로 나눠 볼게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상품은 뭐라 할까요? 핸드폰이라고 할게요. 뭐 어느 상품이든 마찬가지예요. A등급은 최고 등급인데 최고 등급, B등급 중간 등급, C등급은 낮은 등급이 되겠죠. 낮은 등급의 핸드폰이 5,000원이라 할게요. 중간 등급의 핸드폰이 10,000원이라 할게요. 그리고 최고 등급의 핸드폰이 15,000원이라 할게요. 최고 등급의 핸드폰이 계속 나올 수 있죠. 또 더 비싼 게 나올 수도 있어요. 2만원, 3만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B등급, C등급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C등급은 저가폰이 되는 거죠.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뭔가요? 핸드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좀 핸드폰이 좀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최고 등급의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낮은 등급의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품 전체의 공급이 부족할 때 다 같이 올라가겠죠. 그 경우에 이제 A등급이 선도할 수 있겠죠.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C등급의 가장 낮은 등급의 상품 가격이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 부족으로 올랐다. 잘 보세요. 상품 등급별 가격이 있는데 A등급이 15,000원, B등급이 10,000원이에요. C등급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B등급의 가격과 A등급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C등급이 10,000원이 됐어요. 그럼 뭐 살 거예요? C등급 10,000원짜리 살 거예요? B등급 10,000원짜리 살 거예요? 당연히 B등급 사겠죠. B등급 올라가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낮은 등급의 상품이, 그것도 제일 낮은 등급의 상품이 시장 가격을 주도하게 되면 다 올라간다는 말인 거예요. A등급의 상품이 시장을 주도하면 어떤가요? B등급, C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C등급의 상품이 시장을 주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C등급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가격 차가 얼마 안 나면 B등급을 사지 C등급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나요?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나죠. 전체적으로. 상식이죠. 궁금하면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냥 표시한 거에 불과한 거죠. 현실에 바탕한 이치를 이렇게 표시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은 맞나요, 아닌가요? 강남 4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면 전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생각이 맞나요? 그런가요? 그릇된 생각이죠. 그릇된 생각이에요. 등급이 낮은 상품이 주도하고 있으면 안정 안 돼요. 그런데 정책이 어떤가요? 그래요. 낮은 등급의 주택이 주도를 하게 만들고 있죠. 왜 그래요? 임대차 3법과 그래요. 지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탄압하고 있죠. 탄압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게 하죠. 근데 그 주택은 뭔가요?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파는 세력과 사는 세력을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팔게 하고 파는 세력이 되게 하고, 그렇죠.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소유자는 무조건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강한 규제나 세금을 동원했죠.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게 만들죠.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죠. 지금 그 전세 가격이나 월세, 즉 부동산 투자 수익이 올라간다는 사실 다 알아요. 직관적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알아요.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전세 연장해 준다 하지만 전세 연장할 때 유리한 위치를 준다고 하지만 임대차 3법이 그렇죠. 서울에서 전세 살려면 한 5억 7억 이렇게 필요하죠. 구매력 있는 구매자예요. 그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전세를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5억 7억이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5억 7억이면 불과 4, 5년 전에는 서울에서 괜찮은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억 7억은 어떤가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요. C등급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불과 한 4, 5년 전에는 5억에서 뭐 7억이면 B등급을 살 수 있었죠. 근데 C등급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서울에서는 제일 안 좋은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C등급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잃는다는 거죠. 한 5억, 7억 동원할 수 있으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한 대출을 끼면 아직까지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등급에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C등급이 주도하게 되겠죠. 도봉 아파트 가격이 싸죠.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 비교적 싼 편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C등급의 아파트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남 44제곱미터가 7월달에 거래됐는데 저가가 2억 원이고 고가가 2억 3,400만 원이었어요. 8월달에 2억 1,900만 원에 거래됐죠. 7월달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6%가 나왔죠. 2억 3,400만 원에서 2억 1,900만 원으로 하락했으니까.
사례를 다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몇 개를 본 거예요. 7월달, 8월달 동시에 거래된 거를 이제 한 뽑아왔어요. 하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하락한 아파트도 있어요. 국동 84제곱미터 어떤가요? 7월달에 4억 5천만 원 거래됐는데 8월달에 4억 8천만 원이 거래됐죠. 신고가 나왔어요. 4억 5천만 원 고가예요. 6층이고 7층이니까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6% 올랐어요. 금호 36제곱미터 어떤가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4천5백만 원. 둘 다 고가예요. 16%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금호 오울림 7억 3천만 원. 그리고 그쵸. 고가예요. 4층이죠. 8월달에는 7억 7천7백만 원. 고가죠. 5층이에요. 6.44% 올랐죠. 그래요. 대성타운 현대아파트 어떤가요? 고가가 6억 원이었어요. 19층이에요. 근데 16층이 6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8% 올랐죠. 그래요. 대성타운 현대아파트 또 84제곱미터 어떤가요? 이건 하락한 경우죠. 7월달에 7억 4,800만 원이 고가였는데 23층이 7억 1천만 원이었죠. 5%가 하락했어요. 대성타운 현대아파트 그 133제곱미터가 어떤가요? 고가가 8억 9,800만 원이었어요. 9층이죠. 고가가 8억 3천만 원이었어요. 7층이죠. 7% 하락했어요. 하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신고가 나온 게 더 많은데 하락한 것도 있어요. 동아청소는 어떤가요? 6억 8천만 원 9층이 16층이 6억 6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것도 어떤 경우인가요? 하락한 케이스죠. 한 3% 하락했죠. 동아청소 6억 8천만 원 같은 거네요. 그래요. 그래 좀 뭔가 둘 중 하나 또 잘못됐죠. 84등 59등.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죠. 동아청소 59가 고가가 6억 5천만 원인데 7월달에 8월달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고가가 30% 하락했죠. 이제 8월달 건 다 안 나왔죠. 그래서 뭐 고가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요. 30% 하락했죠. 물론 고가와 저가라는 차이가 있는데 좀 이상한 거래죠. 이 거래는. 그래도 어쨌든 30% 하락했어요. 동아청소 84 86,500만 원 거래됐고 7월달에 8월달에 9억 원에 거래됐어요. 3.89% 올랐어요. 동익 미라벨 7월달에 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3억 1,700만 원에 거래됐어요. 한 9% 올랐죠. 둘 다 고가 대비예요. 동익 미라벨 84제곱미터 7월달에 11층이 4억 원에 거래됐는데 6층이 4억 3,500만 원에 거래됐죠. 8% 올랐어요. 방학도 삼성 레미안 고가가 6억 8,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7월달 거래됐는데 8월달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7% 하락했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한 개는 11층이고 한 개는 1층이죠. 1층은 보통 10% 이상 싸죠. 한 10% 정도 싸다 치더라도 낮게 팔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6억 8,200 기준 잡으면 한 6억 1천만 원 정도 했겠죠. 6억 7천에 팔았으니까 사실은 한 5, 6천만 원 비싸게 받은 거죠. 그래요. 그게 현실이죠. 신고가가 많이 나왔죠. 싸게 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8월달 가격을 8월달에 알 수가 없죠. 8월달 가격을 8월달에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왜 그래요? 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8월 초에는 어떤가요? 8월 중순까지는 8월달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7월달에 강력한 대책이 있었죠.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가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간다 생각하지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 달 가격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러면서 2억 1,900만 원에 팔았겠죠. 있는 사람은 6% 빠진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간다 생각한 거죠.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입각해서. 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 생각하면 올라가겠죠. 비싸게 거래가 되겠죠. 그래요. 84제곱미터만 한번 봤어요. 위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니까. 국동 84제곱미터는 6% 올랐고 구멍 올림도 6% 올랐죠. 근데 대성타운 현대아파트는 한 5% 하락했죠. 그래요. 동아청솔은 3% 올랐고 뭐 이래요. 대부분 다 올랐어요. 방학동 삼성 레미안은 비록 한 1% 하락한 것으로 나오지만 8월달은 1층이고 7월달은 17층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또 다른 현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매도 물량이 사라졌거나 매수 물량이 사라진 거죠. 거래량 감소 원인을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이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를 팔겠다는 약속과 달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여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홍걸 의원 부부가 취득세 절감까지 원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면서 아파트 팔아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어요. 아들에게 증여해버렸어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무슨 말인가요? 왜 안 파나요? 팔면 영영 못 살까봐 안 파는 거죠. 증여해버린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케이스 볼까요? 김 의원은 그래요. 이거 딴 걸 한번 볼게요. 부동산 사건을 보유한 임종성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다 부동산 팔기로 한 거죠. 한 개 빼고. 투기 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성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경기도 하남시에는 고급주택을,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에는 전원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가운데 음마아파트 방이동 건물 하남주택은 배우자 KBSN 임원회의 재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언제 내놨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자, 언론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을 한 채 빼고 다 팔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공문까지 보내 거듭 질의한 끝에 배우자가 매물을 내놨다는 공인중개사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매도 요청일은 7월 초, 매도 희망가는 2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24억 원에 팔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내놨다고 하는 거죠. 또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부동산 공동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다. 단독 물건으로 오픈 안 되게 내놨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매도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은밀하게 팔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 한 군데를 접촉해서. 그래서 24억 원 적당한 가격인지 알아봤습니다. 실거래로는 7월 중순 같은 면적의 3층 아파트가 2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1층이라 21억 원 선이라면서 23억 원에 안 팔린다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7월에 2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대요. 근데 임종성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거는 1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한 20억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 내놨다나요? 24억 원 내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래요. 팔기 싫다는 얘기, 안 팔겠다는 얘기인 거죠.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죠. 말로는 조정받을 거다. 그래야 얘기하고, 팔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떨어진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억까지 올라가면 24억에 팔까요?
그럴 가능성 안 보이죠. 한 27억으로 올리겠죠. 그래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 감소 원인은 뭔가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특별히 얘기는 안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